그 김병완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9월이었죠. 일본과 고위급 대화를 하러 출장 다녀오셨었죠. 예. 예. 그때 일본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기업들을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 자료를 봐서 그때 총 3개 기업을 만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포함이 되어 예. 있었습니다. 혹시 소프트뱅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난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세 군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다 밸류업에서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들을 만난 기준이었고요. 네. 업종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통신업이나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보고 싶다. 예, 예. 근데 그 소프트뱅크가 일본 밸류업 지수 포함된 게 올해 8월 30일이었죠. 물론 발표는 23일에 됐지만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신 거는 8월 27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좀 갑작스럽게 정해진 건가? 왜냐하면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뭐 제가 실무적으로 제가 특정을 해서 어떤 기업을 저걸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기업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됐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네이버 라인 사태라는 게 있었었고 소프트뱅크라는 데가 이제 그 라인 사태에도 가깝게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그 네이버 그 라인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뱅크를 만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혹시 그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가지고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 다음은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산업은행에서 넥스트 라운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국내 네, 벤처 그렇습니다. 생태계 육성하기 위해서 네네. 그죠? 1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839개 기업 총 6.6조 원 투자 유치 성공을 한 아주 좋은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예. 이 넥스트 라운드가 국내에서도 개최가 되지만 해외에서도 개최가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주로 어디에서 주최를 했었죠? 그 개최를 했었죠? 예, 처음에는 중국 쪽에서 했고 그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했고 지금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는 도쿄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도쿄가 아닌 앞서 말씀 주신 곳들에 대한 공통점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저희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희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벤처 스타트업의 본고장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듯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중국 얘기를 하셨었던 싱가포르 같은 곳은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네네. 스타트업을 독려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 이번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예.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 벤처 캐피탈 투자액도 45억 달러, 미국은 뭐 2,127억 달러.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네. 굳이 일본에서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제가 이해하는 바 양국의 아마 금융 당국에서 그런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괜찮습니다.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김병호 위원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금융 당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하는데 해외 어느 지역과 비교해봐도 객관적으로 일본은 스타트업과는 좀 멀어 보이는데 일본에서 개최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본에서 수요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협력에. 그게 이제 그동안에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던 가운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막혀 있다가 경제 협력 부분에 이 물꼬가 트이면서 그런 수요들을 좀 저희들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스타트업 산업을 키우고 싶은 건 알지만 아직 커져 있는 상태가 아닌데 굳이 저희가 지금 일본에 가서 개최를 한다는 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여튼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14년이죠. 9년 전에 한일 금융당국 간의 그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협조를 하는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도 양해각서 현황을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그 금융위원회에서 일본만 누락을 해서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쓰세요. 예, 요청했는데 일본만 누락을 줘가지고 저희가 재차 질문을 좀 드려야 됐던 요구를 해야 됐던 게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보도자를 보면은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촉진되기를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요번에 그 양해각서를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일본과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야 할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제가 이 협력 각서 부분을 한번 제대로 딱 파악을 못 해가지고 내용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보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최근 관련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경계가 사실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감독 당국 간의 서로 정보 공유는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해각서가 지금 활발하게 저희와 교류를 해왔던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나랑 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면적인 이 통계와 이 지표를 보면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활발한 교류를 안 하고 있는데도 이 각서를 이번에 개정을 했고요. 그 개정 내용도 보면은 14년에는 원래 이제 터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종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료도 안 하고 이제 디스컨티뉴에이션 이제 중단만 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14년부터 일본과 우리와 이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어떤 내용을 좀 했나요? 그건 한번 제가 내용을 좀 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어서 이게 굳이 없는 것도 왜 디스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것만 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종료라는 거 없애고 하는 게 일단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소프트뱅크가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에 있어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 일본과 교류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뭐 다른 어떤 이슈 이런 부분하고 별개로 금융 감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주요 국가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 서로 정보 공유 이거는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